자, 풀이할게요, 과제.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y는 2의 x제곱 그래프, 로그 4의 x 그래프예요. y는 x 나타낸 것이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12일 때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요 지점의 좌표는 알파 콤마 알파가 되겠죠? y는 x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알파가 돼요. 다음. 그러면은 알파가 나오는 x 좌표는 뭘까요? 그러니까 알파가 나오도록 하는 x는 로그 2의 알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좌표는 그래요. 근데 얘 또한 y는 x 위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 점의 좌표가 로그 2의 알파가 되겠네요. 자, 로그 4의 x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으면 로그 2의 알파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로그 4의 베타가 로그 2의 알파하고 같은 거죠. 그럼 여기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2분의 1 보내면은 루트 베타가 알파가 되죠. 됐죠? 푸시면 되겠습니다. 베타는 알파 제곱이에요. 갖다가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2,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2는 0. 알파 베타는 둘 다 양수입니다. 그래서 알파는 3이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더해서 12가 나오니까 베타는 9라고 나오죠. 정답은 27이 되겠습니다. 7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곡선 y는 2의 x 플러스 1, 로그 3의 x 플러스 1 플러스 1 됐죠? 이렇게 지나가는, 잠깐만 여기 x축 좀 진하게만 해볼게. 자, 지수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y축이요. 로그 함수가 있어요.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a와 b가 있죠. 차점 찾죠. 0 집어넣으니까 2죠. 그래서 여기 2예요. y는 2.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로그 3의 1, 0입니다. 플러스 1, 1. 그래서 y는 1 직선이 되죠. 그렇게 평행한 직선이 얘네들과 만나는 점, 뭐 c랑 d가 있대요. 이렇게. ABCD의 넓이, ABCD의 넓이 구하래요. 자, 여기 찾아야 되겠죠? 얘 뭐 집어넣으면 1이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2의 0제곱 되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로그 함수가 2가 나오려면 얘가 1이 나와야 되니까 x에 2 들어가면 로그 3에 3 더하기 1. 그래서 2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2. C점은 2,2예요.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거 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고 1, 2, 1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정답은 2분의 3.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88번 볼게요.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 y는 x의 8제곱 곱하기 분모에 있는 거 끌어올리면서 지수에 마이너스를 갖다가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지수끼리는 더하게 되겠죠. 지수에 있는 애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갖다 붙이죠. 그래서
밑이 2인 로그를 갖다가 붙여줍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얘가 밑이 2인 로그니까 똑같은 로그를 갖다 붙여주죠. 그러면 로그 2의 y는 얘가 앞으로 내려오죠. 8 마이너스 로그 2의 x, 로그 2의 x 이렇게 돼요. 자, 치환할 거고요.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8 마이너스 t, t 전개하고요. 완전 제곱식 만듭니다. 치환할 때엔 범위 생기지는 않습니다. 됐죠? 어떨 때? t가 4일 때 로그 2의 y가 16이야. 내가 찾는 건 y거든? 그러니까 y는 2의 16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최대값 b가 되는 거예요. 자, x, a를 찾아야 되겠죠? t가 누군지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주니까 로그 2의 x가 4인 거니까 x는 2의 4제곱. 끝.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x랑 y를 구하는 건데 치환이라는 방법을 써서 둘러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엔 결국엔 x랑 y로 다시 되찾아서 답을 찾아야 돼요. 아이, 날파리. 이거 유미론 때문에 날파리가 생겨가지고. 자, 여기서는 어떤 문제 인식이 들어야 되느냐? 어때요? 밑이 다르죠? 밑이 다르니까 밑을 같게끔 해준다는 생각보다는 여긴 밑이 3인 x인데 여긴 밑이 2인 x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서 얘는 3의 x 아니다. 상행 로그로 쪼갭시다 그냥. 상행 로그 쪼개니까 로그 2 로그 y 로그 3 그런데 곱하기니까 얘네들이 위치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로그 x 나누기 로그 3 이렇게 볼 거라고. 로그 y 로그 2 그러면 뭐랑 똑같아져? 로그 3의 x 로그 2의 y 그러면 위에 거랑 밑이 똑같아졌죠. 자, 그래서 얘를 라지 x로 얘를 라지 y로 치환해서 연립방정식을 정리해 봅시다. 그럼 라지 x 더하기 라지 y가 4 라지 x 곱하기 라지 y가 3 연립하는데 얘를 우리는 대칭형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갖다가 대입해서 풀어도 되긴 되는데 그걸 하기보다는 우리는 라지 x와 라지 y를 두 근으로 하는 새로운 t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t제곱 두 근의 합 그래서 마이너스 4t 두 근의 곱 3 그러면 t는 1 또는 3 x가 1이면 y는 3이고 x가 3이면 y는 1이 되는 대칭형 근이 대칭되잖아요. 그래서 대칭형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놓고서 내가 맨날 졸리니 물어보 아니요? 완전히 돼요. 이씨 맨날 졸면서 너 점심 시간에 졸았지? 맨날 졸면서 자 이게 정답이겠죠? 아니군요. 베타보다 알파 커야 돼요. 이게 알파잖아요. x가 알파래. 그치? 요건 안 되죠. 덥다. 야 이게 지금 가을 맞니? 지금 가을이야. 우리나라가 점점 동남아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 그래서 물빛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 알고 있지? 바다 물 색깔 바뀌고 있는 건 모르니? 옥빛으로 바뀌고 있잖아.
그 바다에 사는 플랑크톤의 종류 때문에 물 색깔이, 바닷물 색깔이 다른 거거든? 그런 상식도 몰랐지. 플랑크톤의 종류에 따라 바다 색깔이 다른 거예요. 아, 또는 그런 것도 있어요. 광물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석회질이 근처에 있어. 그런 경우들도 바다 색깔은 약간 탁해지고, 그러니까 뿌얘지고 그렇게 되는 거 있는데. 아, 근데 어쨌든, 동해바다 가서 깜짝 놀랐어. 파란색, 그러니까 남해는 무조건 지금 거의 파란색보다 우리나라는 원래 그냥 파란색이야. 제주도도 물 색깔이 좀 거의 무슨 완전 거의 동남아던데? 원래 달라. 내가 옛날에 갔던 제주도는 물 색깔이 그 색깔이 아닌데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은 아니 인터넷으로 봐서 영상으로 봐서 그런가? 왜냐면 동남아 물 색깔이랑 똑같은데? 플랑크톤의 종류 때문에 물 색깔이 다른 거예요. 동남아 같이 더워지면은 그거에 맞는 플랑크톤들 때문에 물 색깔이 그 옥빛이 되는 거고 동해안은 추우니까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플랑크톤의 종류가 그런 거라서. 자, 저게 정답이죠? 알파, 베타 다 구했습니다. 됐죠? 여기서 이 문제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문제인식이 들었어야 되는 건 이걸 연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는 밑이 3인 x인데 밑이 2인 x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인데 사실 요것만 할 줄 안다라면 풀 수가 있는 문제였죠. 40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PQ를 구하라고 했는데 P가 뭔가 보니까 여기서 방정식의 근 알파 베타인데 여기서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래. 그럼 마이너스 P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될 거야. 두근의 합.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이 두근의 곱.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알파 베타를 구하지 않아도 얘네들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당연히 이거는 뭘 쓰겠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뭐 이런 거 갖다 쓸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 방정식에서 우리가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할 거예요. 그럼 치환해서 보니까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은 0이야. 자,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가 아니라 x가 알파랑 베타인 거거든.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로그 3의 알파랑 로그 3의 베타가 이 방정식의 근이에요. t는 로그 3의 x니까 로그 3의 알파, 로그 3의 베타죠. 자, 둘이 더하면 그게 6이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래서 로그 3의 알파, 베타. 자, 로그는 합이 곱으로 바뀌죠. 그게 6이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3의 6제곱이 될 거예요. 됐죠?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구해? 로그 알파, 로그 베타. 1. 아, 여기 봐. 이것 때문에 그렇다. 로그 3의 알파 곱하기 로그 3의 베타는 1이거든? 둘이 무슨 관계? 역수 관계. 로그 3의 알파랑 로그 3의 베타는 역수 관계예요.
아! 야, 이거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얘의 두근이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이구나. 잘못했어. x가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잘못 세웠어요. 마이너스 p는 로그 3의 알파 제곱 로그 3의 베타 제곱의 합과 같네요. 두근의 합이 이거죠. x가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인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로그 3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얘는 2 로그 3의 알파 베타가 되는데 로그 3의 알파 베타가 6이니까 12. 그래서 p는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q는 q는 두 근이 로그 3의 알파 제곱이랑 로그 3의 베타 제곱의 곱이 되는 거죠. 2 나오고 2 나와서 4 로그 3의 알파 로그 3의 베타. 그런데 둘의 곱이 얼마? 1. 그래서 q는 4가 되는 거죠. (19번이요) 명성이 과제 다 했니? 자, 지수에는 x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할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 자, 양변에다가 로그, 밑이 2인 로그를 취해주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지 안 바뀌어야 되는지 주의해야 되는데 밑이 2인 로그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가져가 주면 됩니다.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인 로그가 들어가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오죠. 8x 전체 4k제곱인 거거든. 앞으로 나와야 돼요.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 이거 넘어오자. 마이너스 4k 로그 2의 8 로그 2의 x 그래서 3 마이너스 로그 2의 x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합시다. t제곱 요거 t인데 곱해서 플러스 4k t 마이너스 12k 자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양수 x였는데 치환한 t는 범위가 모든 실수가 돼요. x에다 양수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t는 음수도 가질 수 있고 양수도 가질 수 있고 0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등식으로 바뀌냐면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으로 바뀌게 돼요. 따라서 판별식을 해주면 되겠죠. 4k제곱 12k 0보다 작거나 같다죠. 4k로 묶어주면 k 플러스 3 그래서 k의 범위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 준성이 질문이지 이거. 아니야? 이거 꼭 맨날 너 질문이었는데. 자, 실험실에서 배양 중인 어떤 미생물의 개체수는 1시간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가 된다.
배양을 시작한 지 10시간 후 이 미생물의 개체수가 처음에 2분의 5배가 되었다고 할 때가 이런 얘기죠. A였어. 얘가 일정한 비율로 우리 등비수열 배수는 그냥 R 곱하자. 1시간 지나면 R배가 되는 거지. 그러다가 10시간이 지났어? R을 10시간 후야, 후. 그러니까 R을 10번 곱해야죠. 그렇죠? 자, 이 생물의 개체수가 처음에 2분의 5배가 되었대. 이 생물의 개체수가 처음에 3배 이상이 되는 것은 A 곱하기 R의 N시간 후, N시간 후, N시간 후 3A가 되는 것은 3A 이상이 되는 것은 언제니? 됐죠? 자, 아래쪽 보니까 상용로가 있어서 상용로그 갖다 붙여버려 봅시다. 그럼 미치 10인 상용로그 갖다 붙이니까 로그 R의 10제곱은 로그 2분의 5. 2분의 5는 이거 4분의 10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4분의 10과 같다. 10로그 R은 이거 1-2로그 2니까 로그 1을 0.3010으로 계산하면 1-0.6020 계산하면은 0.398 로그 R이 0.0398 자, 미치 10인 상용 로그를 합시다. 갖다가 집어넣을 거고요. 로그 R은 0.0398 0.0398 곱하기 n이 로그 3 0.4771 0.4771 나누기 0.0398 0.4771 나누기 0.0398 0.4771 divided by 0.039 is 12.2. 뭐 대략 12점 어쩌고 저쩌고예요. 됐죠? 얼마? 13. 13시간 후에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오답하시고요. 자, 오답 다 된 사람 저번 시간에 거 더 개념 내가 풀어라고 하지 않았니? 풀다가 못 푼 거. 그렇게 얘기를 했단다. 자, 더 개념 피세요. 질문할 거 질문하세요. 블랙라벨 피시고요. 그래? 이거 다시 나누기 해봐. 나누기가 틀린 걸 거야, 이거. 왜냐면 얘가 계산할 때 0.47 뭐 나누기 0.39 막 이런 식으로 얘가 내 목소리 인식을 잘못해서 0.0398 곱하기 12 봐봐 0.039로 들어. 멍청이. 재미나이 멍청이. 자, 블랙라벨. 더 개념 블랙라벨에서 요거 저 개념 마무리 그쵸?
스텝 1, 스텝 2, 여기 그때 다 풀러면 다 못 풀고 갔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풀어오라고 했었어. 풀었니? 어? 진짜? 풀었어? 아, 못 풀었어요. 야, 뭔 얘기니, 유리야, 이게만. 넌 이해 가니? 풀었는데 못 풀었어요. 시도를 하고 했는데 어려워서 못 풀었다. 질문해. 자, 개념 블랙라벨. 번호 부르세요. 페이지랑 번호. 57, 4. 57페이지에 4번? 어? 97이니? 우리 지금? 97에 4번? 질문이요. 주희야, 질문해. 받았는데 다 못했을지 않았니? 그래도? 받기는 해서 맞아. 그치? 알았어. 자, 그러면은 질문 없는 사람들은 RPM 빨리 오답하고 더 개념 블랙라벨 피셔서 풀면 돼요. 어머. 예를 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그려야 되는 그래프가 요거를 그려서 어떻게 해? 절대값 접어 올리는 거야. 자, 점근선부터 체크합시다. 마이너스 6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대충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아이였는데, 미안. 밑이 3분의 1이네요. 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아이였거든요. 네 친구 아니야? 아까 걔네들 네 친구야? 아니야? 너랑 같이 움직였잖아. 걔네들 대장 중이야? 어. 걔네들은 너한테 전에 이참수 물어보던 애들이지? 아니야? 걘 또 다른 애야? 너보다 진도 낮은 애들이지? 걔네들이 볼 땐 너가 수학 엄청 잘하는 아이. 아는 척 좀 해, 가서. 자, 접어 올리니까 여기 6으로 가게 돼요. 접어 올리죠?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아래쪽은 안 그려져. 이렇게 생겼다니까? 근데 얘랑 누가? y는 n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지. 그러면 a1은 얼마? y는 1. 교점 2개. y는 2. 2개. 3, 4, 5까지 2개. y는 6. 1개. y는 7. 1개. 8. 1개. 9. 1개. 그래서 어디까지 넘버가 가야지 20이 될까? 됐지? 하면 되잖아, 이제. 자, 그래서 12번에서 여기 fx와 gx가 지금 더 개념 블랙라벨. 자, fx와 gx가 둘이 역함수 관계거든요. 서로 다른 두 점 a와 b에서 만나고 그 a, b의 길이가 6루트 2이다. 선분의 a, b를 수직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적으실 때,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니까 지수함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로그 함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만나는 두 점이 있는데 A점과 B점인데 사실 둘이 역함수 관계란 걸 파악을 했으면 Y는 X도 거길 지나가거든. 얘는 기울기가 1이고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45도. 지금 여기에서 요 길이가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가 6루트 2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한테서 B점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6만큼 위로 6만큼 가면 B점이 나온다 까지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 B를 수직 2등분하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직선이래요. 그럼 Y는 X랑 얘랑 연립을 하면 X가 3이라고 나오죠. 그럼 Y는 3. 뭐예요? 이거 3,3이에요. 3,3. 그럼 A점과 B점 다 나왔죠. 얘한테서 오른쪽으로 3, 위로 3 가면 얘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B점의 좌표는 6,6이 되고 A점의 좌표는 0,0이 되겠죠. 끝. 대입해서 A와 K를 구하세요. 지나가는 점이니까. 대입해서 A와 K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9번 안 풀었군요. 9번. fx는 로그 8에 x 플러스 1. gx는 로그 8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둘이 어떠한 관계인지를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밑이 8로 똑같은 로그예요. 그러니까 평행 이동하여 겹칠 수 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x,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9. 역시나 기울기가 똑같지요. 평행 이동하여 겹칠 수 있다. 자, 로그 함수.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2만큼 가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로 6만큼 내려가서 이렇게 생겼겠죠. 평행 이동한 거예요. y는 마이너스 3x. 뭐 대충 이렇게 지나간다고 칩시다. 얘를 위로 9만큼 올려서 얘 평행하겠죠?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둘러싸인 부분 여기 부분은 우리가 요렇게 해서 여기 부분 잘라서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갖다가 붙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노란색 평사의 넓이만 구해주면 되겠다. 됐죠? 자, 얘도 0,0 지나가고 얘도 0,0 지나가요. 그렇죠? 그럼 둘의 교점 하나는 알잖아. 여기 0,0이야. 다음. 그러면 얘하고 만나는 점은 즉 얘하고 만나는 점은 오른쪽으로 얼마큼 위로 얼마큼 올라가서 얘가 될까? 잠깐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오네.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요 점을 찾아봅시다. 얘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평행 이동을 해보니 그럼 요 점을 오른쪽으로 2만큼, 아래로 6만큼. 근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의 기울기 이다시피
요 점이 이동한 점을 보니까 요 점이 돼요. 2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잖아요. 요 점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2, 마이너스 6 맞죠? 2, 마이너스 6 지나가죠? 맞죠? 찾았죠? 그럼 이 지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아, 3. 오. 얘랑 교점 찾기가 쉽지가 않네. 얘랑 교점이 이거지. 얘랑의 교점. 그냥 하자. 자,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요 길이가 얼마죠? 점과 점 사이 거리가 2는 4, 66에 36, 루트 40이에요. 그럼 뭘 구하면 돼?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돼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그쵸? 그럼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얘 위에 있는 점인 뭐 0,0으로부터 얘 직선 누구야? 얘 3x 플러스 y 마이너스 9는 0으로부터 0,0까지의 거리는 아래는 루트요, 위에는 절대값, 루트 안에는 개수들의 제곱이야 3, 3, 9, 1, 10. 절대값 안에 대입한 값 9. 그래서 이 길이가 루트 10분의 9가 돼요. 요 길이거든, 요 길이. 똑같은 길이잖아, 그치? 요 길이 구한 거거든. 자, 따라서 넓이는 끝났습니다. 2분의 1, 2루트 10, 루트 10분의 9.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로그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 q를 x좌표를 a와 b라고 할 때 얘네들 대수 비교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a를 집어넣으면 로그 a 마이너스 1, b를 집어넣으면 로그 b 마이너스 1, 0보다 크고 로그 2보다 작죠. 로그 2 b분의 1 뭐야? 0과 1 사이잖아 b분의 1. 일단 얘가 가장 크겠죠. 그쵸? c가 가장 클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심지어 얘네들 둘 다 로그 2보다 작거든요. 근데 거기다 0과 1 사이의 수를 곱해서 0과 1 사이의 수를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얘보다 작죠. 그럼 이제 얘네 둘만 대해서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
얘네 둘의 대수 비교가 힘드니까 빼버릴까? 빼면 되나 이게? 잠깐만. 안 되는데. 일보다 크지. 밑이 똑같아. 1보다 큰 수로. 그럼 a분의 1제곱이랑 b분의 1제곱이랑 누가 더 크니? 아, 얘네들이 대수 비교가 안 되네. 이게 빼서 나오려나? 안 나올 텐데.
아, 이거 대수비기 어떻게 하냐? 자, 다 필요 없고요. A는요. 분모가 A잖아. A-0으로 바꾸고 음... 잠깐만. 씨. 어떻게 보려고 그랬지? 아이씨. 기울기로 보면 돼. 어? A-1이야. 기울기. 아, 저게 로그 X-1이구나. 아이, 멍청이. 보세요. 여기 있는 P점의 좌표가 A, 로그의 A-1이거든? 그러니까 라지 A는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원점에서 P점에다 그은 직선의 기울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얘의 기울기가 라지 A가 돼요. 라지 B는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냐면 B-0분의 로그의 B-1-0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Q점의 좌표가 마찬가지로 B, 로그 B-1이거든. 따라서 얘 B는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얘 기울기라고. 따라서 A보다 B가 더 크죠. B가 기울기가 더 크니까. 그래서 A보다 B보다 C가 더 크다가 됩니다. 자, 여기 완성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념 마무리 어디야? 128페이지 풀어야 되겠지? RPM 합시다. 482 시초선 OX와 동경 OP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다음 중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이 될 수 없는 것은 무슨 얘기야? 30도니? 아니? 한 바퀴 돌아서 온 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세진아 그래서 얘는 390도 가능합니다. 두 바퀴 돌고 오면 750도가 되는 거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가 됐죠? OP가 나타내는 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n은 정수. 그러면은 1번, 2번, 3번 가능하고요. 4번은 어떤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된 거죠? 아니죠? 안 되죠. 마이너스 390도는 뭐예요? 한 바퀴 돌고 30도만큼 더 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있는 30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485번. 세타가 3, 4분면의 각일 때 무슨 얘기냐? 시초선과 각 세타가 이루는 각도가 3, 4분면. 그럼 무슨 얘기야? 이렇게 각이 돼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동경은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세타가 나타내는 각은 얼마인지 모른다고요. 세타가 제3, 4분면의 각이라고 나타내는데 그럼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 사이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2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은 어디 있을까? 그래서 2분의 세타 전체 2로 나누는 거죠. 전체 2로 나누는 거예요. 자, 2로 나누고요. 뭐 180도
9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와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135도 사이에 있게 되는 거죠. 2분의 세타는. 그래서 n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면 2분의 세타는 90도와 135도 사이가 되기 때문에 2, 4분면에 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n이 0이야. n이 0이면 뭐야? 세타가 180도와 210도 사이에 있다라면 2분의 세타는 90도와 135도 사이가 돼서 2, 4분면에 각이 된다. n이 1인 경우에 n에다가 1 집어넣고 계산해 버립시다. 270도와 n에다가 1 집어넣었죠? 180도 더하기 135도 315도. 그럼 몇 사분면에 각이 돼요? 4, 4분면에 위치하는 동경이 될 것이다. n에다가 2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90도와 그러니까 360도 더하기 90도가 되고요. 360도 더하기 135도가 돼요. 어떻죠? 얘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동경이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뭐가 돼요? 반복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2, 4, 2, 4. 야, 세진아. 2, 4, 2, 4. 따라서 2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은 2 또는 4, 4분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488번.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선생님이 그때 싹 다 정리해 줬었거든? 몇 가지로 정리했더라? 7가지로 정리했던가?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자, 기억 잘해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일 때 두 동경이. 또 뭐도 있었냐?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두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두 동경이 원점 대칭 또는 일직선에 있는데 방향이 서로 반대일 때, 뭐 그런 거 배웠었어요. 또 뭐도 배웠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일 때 그런 거 했었어요. 자, 아무튼 지금은 뭐냐면은 두 동경이 일치한답니다. 두 동경이 일치한대. 그럼 이렇게 돼서 얘가 각 알파가 된다. 세타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7세타는 몇 바퀴인지 모르겠는데 돌아와서 이렇게 돼서 7세타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나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여기가 세타, 이게 7세타야. 만약에. 그러면 같은 각을 찾아서 관계식을 만들으라고 내가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두 동경의 합은 90도가 아니라 몇 바퀴인지 모르겠는데 더해서 이렇게 될 거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가 될 거야. 라는 관계식을 찾아내라고 내가 얘기했었죠. 기억이 안 나시면 개념 영상을 다시 보세요. 자, 두 동경이 이렇게 일치한다라면 7세타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빼면 얘는 360도의 정수배가 될 거야 라고 관계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6세타니까 양변 6으로 나누면 세타는 60도 곱하기 n이 되고요. 주어져 있는 부등식의 범위에다가 60도 곱하기 n을 갖다가 집어 넣어주면 90도, 60도 곱하기 n, 180도, 그러면 n이 2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이 2니까 n에다가 2 갖다 집어넣으니까 세타는 120도입니다 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타가 120도가 되면 7세타와 세타는 일치하게 될 거야. 요거 호도법 바꾸는 거죠? 풀어보세요. 공식에다 집어넣는 거죠? 공식 뭘 배웠었느냐? 부채꼴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었느냐? 부채꼴이 있었을 때 우리가 보통 중심각은 세타, 반지름은 r, 코의 길이는 l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었고요. 넓이는 s로 합니다.
공식을 우리가 찾았었죠. L은 R세타. 자, 우리가 호도법으로서 중심각의 크기를 실수화해 주었기 때문에 길이하고 각하고 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세타로 우리는 코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이라고 공식을 내가 그때 증명까지 다 해줬었죠. 자, 문제 볼게요. 코의 길이가 6세타이고 넓이가 12파이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여기 보시면 되는 거죠. 넓이가 12파이 2분의 1 RL. 그래서 반지름이 4라는 걸 찾았어요. 반지름이 4예요. L이 6파이래. 그럼 중심각 세타는 물론 공식 가지고 해도 되지만 L은 R세타 공식으로 해도 되긴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호도법이라는 게 뭐냐? 부채꼴의 도, 각도를 정하는 방법이야. 호도법은 중심각의 크기를 나타낼 때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6세타 나누기 4를 해서 중심각은 4분의 6파이, 2분의 3파이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물론 공식 가지고선도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새로이 정의 내리기로 했었죠.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와는 다르게 새롭게 다시 정의 내리기로 했었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좌표 평면에서는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고 평면 위에 있는 점 X, Y라고 한다면 원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즉 동경 위에 있는 점을 아무거나 하나만 알면 그 동경과 시초선 X축이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하여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의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의 세타는 X분의 Y라고 정의를 새롭게 내렸고 이걸 외워야 됩니다. 자, 원점 O와 점 P 12,-5를 지나는 동경이 있대. 동경 위에 점 알았죠? 원점까지의 거리가 13이겠죠? 자, 그래서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얘의 값을 구하시오. 13 곱하기 사인은 R분의 Y좌표, 코사인은 R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라고 새롭게 다시 정의 내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동경이 1사분면이냐, 2사분면이냐, 3사분면이냐, 4사분면이냐에 따라서 동경 위에 있는 점들의 부호가 양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음수, 양수, 음수들이 되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들의 부호가 결정이 돼버립니다. 즉, 각 세타가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의 부호가 나뉘게 됩니다. 됐죠? 자, 지금 보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같습니다. 자, 사인도 코사인도 둘 다 양수인 곳 1사분면이고요. 둘 다 음수인 곳 3사분면이에요. 즉, 지금까지의 정보로는 각 세타는, 즉 동경의 위치가 3, 4분면 또는 1, 4분면에 있을 거야 가 되는 거고요.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도 똑같대. 그러면 1사분면 또는 둘 다 음수가 되는 2사분면이란 얘기예요. 어쨌든 둘 다 만족시키는 동경의 위치는 1사분면이 되는 거죠. 자, 동시에 만족시키는 각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일까? 1사분면이 되는 거죠. 이거 유형 몇 개냐? 안 많을 텐데. 그렇지. 안 많지? 어려운 건 이거죠. 510번. 간단히 하여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연산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부분 다 이과로 가게 될 텐데 너희들이 이과로 간다면 나중에 미적분 1이 아니라 미적분 2 그걸 하게 될 때 선택 과목 자, 그 미적분 2를 하게 될 때 그때 이걸 겁나해야 돼. 이건 당연한 중간 연산 과정밖에 되지 않아. 이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아. 그때는. 이거 중간 과정 그냥 연산이야. 마치 분수의 덧셈.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할 줄 아셔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었느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세타는 1이다.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의 세타이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다. 요런 거.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얘도 쓰이지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이다. 이것도 많이 쓰이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이다. 이것도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요거를 정리를 할 건데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여기에서 얘 보면은 2 사인 코사인 그래서 1 대신에 누굴 갖다 집어넣을 거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갖다 집어넣어주면 분모가 뭐가 되죠?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됩니다. 분자는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먼저구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뒤에 거는요. 탄젠트를 바꾸는 걸로 해볼까?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 위, 아래 코사인을 갖다 곱해버리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잠깐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아래에다가도 코사인 세타 곱하는 거죠. 그럼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얘랑 똑같습니다. 두 번째 분수는. 정리합시다. 얘랑 이거 제곱이니까 약분이 되겠죠. 얘분의 얘. 얘분의 얘. 분자의 부호가 서로 반대고 분모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0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 연습해야 돼. 514번 유형으로 넘어갑시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탄젠트 중에서 그 세 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알면 나머지 두 개를 구해낼 수 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써먹는 것은 얘네들 관계식을 가지고선 구할 수가 있다. 단, 각 세타의 사분면을 알아야지만 부호를 결정지을 수 있다. 따라서 몇 사분면인지 알고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 알면 나머지들을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예요. 그럼 요거 공식 써서 구하는 거야. 요거. 그러면 사인 제곱의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야. 25분의 16. 25분의 9. 그러면 사인 세타는 뿔마 5분의 3인데 세타가 3, 4분면이니까 사인은 음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구하는 거고
그럼 탄젠트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두 번째 거. 코사인 분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4분의 3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알려드렸죠. 이게 정석적으로 구하는 거, FM입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구하자? 이게 더 빠르니까 이렇게 구하자. 한 방에 구하자. 자, 뭐라고 했었느냐? 자, 코사인이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4예요. 마이너스 버리세요. 그냥 5 쓰고 4 쓰세요. 코사인이니까. 그럼 피타고라스 가지고 3 구하면 사인은 5분의 3. 그런데 부호 3, 4분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 3, 4분면이니까 양수 끝. 한 방에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 이렇게 구하자라고 했었죠. 자, 세타는 2, 4분면에 가지고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일 때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죠. 이렇게 구할게요. 자, 지금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2분의 1이고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값을 구할 거야. 양변 제곱하면 사인 제곱 얘 제곱은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양변 제곱하자 그냥. 자,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은 k 제곱입니다. 얘네 둘의 합은 1이죠. 위에 거 양변 제곱할게요. 양변 제곱하니까 사인 제곱 2 사인 코사인 코사인의 제곱은 4분의 1인데 얘네 둘의 합이 1이죠. 따라서 2 사인 코사인은 4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그러면 얘는 4분의 3 더하기 1 K제곱은 4분의 7이 되고 따라서 K는 생각을 하자. 2, 4분면에 가기로 했거든. 사인 양수야. 코사인이 음수인데 뺐어. 그러니까 K는 양수여야 되죠. 따라서 2분의 루트 7이 됩니다. 부호를 찾았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인수분해해서 얘는 합차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2분의 1, 2분의 루트 7.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즉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두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여기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래. 그러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3.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5분의 K가 사인 곱하기 코사인. 그래서 K를 구합시다. 자, 얘는 제곱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 제곱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2배의 사인 코사인 25분의 9가 돼요. 이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25분의 16이 되고 자, 5분의 K는 사인 코사인이니까 양변 2로 나누면 되죠. 마이너스 25분의 8 K는 마이너스 5분의 8이라고 구해지게 되죠. 이해가지? 모르겠는 거 질문. 모르겠는 거 질문 없어? RPM 과제 여기까지 71까지. 자, 아까 거 더 개념 블랙라벨 오답이랑 다 됐으면 뒤에 거 풀어나가시면 돼요. 더 개념 거의 와서 푸는 거는 블라만 풀어야 돼, 얘들아. 블라만 풀어.